여러분의 척추보안관, 협착증, 디스크, 개 섞어라, 빵빵! 안녕하십니까? 안풍기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척추보안관, 안풍기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20, 30대 우리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진료실 오셔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, 질문하시는 것들을 짧은 답변으로, 항상 답변하다 보면 또 답변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항상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 진료를 보러 오신 혹시 환자분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은 척추보안관 TV 구독하셔서 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질문들을 한번 몇 가지 적어주신 거 한번 볼까요?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여 허리를 세게 돌리는데 그게 좋은가요? 뭐 정답은 안 좋습니다. 이게 딱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굳어 있으니까 허리를 확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확 들면서 이렇게 에어로빅 자세 같이 이렇게 확 꺾고 이러잖아요. 특히 이제 뭐 이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는데 아침 운동이 사실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좀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운동 시작 전에 뭐 전혀 지금 식사도 안 하시고 보통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안 좋고,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가벼운 이제 스트레칭 중심으로 하시는데,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스트레칭 할 때 호흡을 하잖아요. 하고 내쉬면서 막 이렇게 뭐 멋내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호흡을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운동들이 가장 안전하고 근육이 놀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운동들이에요. 그래서 허리를 많이 확 꺾을 때 이렇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두둑 소리가 나면은 뭔가 뒤틀리면서 이제 시원한 느낌이 오고 그러는데 그게 관절면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썩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허리를 돌린다 하더라도 근육이나 관절은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. 소리가 날 정도로 우두둑 해야 본인은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본인의 어떤 착각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이제 드롭 테이블에서 누워서 이제 치료사들이 하는 운동들 중에, 치료들 중에서도 팔을 탁 꺾고 이렇게 누르고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치료사들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고요. 그래서 그거는 또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환자분들 스스로 목을 막 우두둑 꺾어서 소리를 낸다거나 허리를 많이 확확 꺾어서 빠른 스피드로 이제 꺾어서 소리를 내는 거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. 특히 본인이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, 아니면 허리에 뭐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병원 가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특히 이런 스피디하게 앵글을 확 꺾는 이런 운동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제 동료 의사들 중에서도 허리가 좀 안 좋다는 얘기 듣고 나 이제부터 허리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훌라후프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훌라후프 시작한 지 1, 2주 만에 디스크 터져가지고 저한테 와서 수술 받으신 분도 계세요. 얼마나 억울해요. 살도 빼시고 운동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훌라후프가 허리에 좋다고 어디가 들으셔서 이제 훌라후프 하다가 의사들조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. 자, 또 다른 질문. 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. 기준을 1시간으로 보시면 돼요.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. 그게 다 허리에 들어가는 로딩이 1시간 이상 지나가면은 허리에 이 들어가는 압력 자체가 점점 올라가서 조금 일어나서 걷는 게 좋고요. 일종의 어떤 스폰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스폰지가 꽉 눌리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조금 일어나서 걷고 그러면 스폰지가 이 높이는 안 올라가도 조금 움직여주면은 영양분도 좀 공급이 되고, 이 물렁뼈라는 거는 이 우리가 어떻게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확산에 의해서 이게 흡수되는 거거든요. 영양분이 약간 몸 안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 장기랑은 좀 달라요.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, 적당히 움직여 줬을 때 움직임을 주면 스폰지가 움직일 때 물을 머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만히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게 좋고 일어나서 좀 걷는 게 좋습니다.
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즘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딱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고정된 자세로 다음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딱 해가지고 계속 서 있어서 막 40분 발표하고 이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. 우리 뭐 외국의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요? 이거 딱 꽂고 굉장히 멋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고개도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제 직업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허리에 좋겠다. 우리 딱딱한 어떤 회의 문화보다도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좀 회사에서도 그런 문화들을 좀 이렇게 정착하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. 자, 또 하나는 허리 통증이면 모두 디스크인가요? 정답은 아닙니다.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거의 80% 정도가 근육통, 인대통인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근육통, 인대통은 보통 형식적으로 전치 2주입니다. 특히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해도 낫는 게 허리 통증이에요. 근데 2주가 지나가는데도 이제 계속 통증이 있다. 내지는 1년에 허리 아픈 이런 이벤트들이 3번, 4번 정도 된다. 이러면은 그냥 단순 근육통, 인대통은 아니에요. 디스크 초기가 이제 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신발에 대한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. 뭐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두나 이런 거는 허리에는 무조건 안 좋죠. 허리가 좀 아프다, 허리에 뭐 디스크 초기 얘기도 들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안 신으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구두나 이런 거를 신어야 되는 또 직장도 있으시잖아요.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쿠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편한 구두 브랜드들이 있어요. 안에 밑창의 쿠션에 좀 이런 기능성으로 이제 보완이 된 그런 구두를 신는 게 좋겠고요. 출근할 때는 뭐 운동화를 신으시고 직장에서는 뭐 그렇게 갈아 신으시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, 또 이제 직장 내에서는 슬리퍼 신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은 슬리퍼를 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. 그게 편하기는 한데 신고 벗을 때 가급적이면 통풍이 잘 되는 조금 헐거운 단화, 그러니까 뒤꿈치가 있는 게 좋아요. 슬리퍼를 신고 걸을 때 터벅터벅 걷는 것과 뒤꿈치가 싸져 있는 운동화나 단화를 신을 때 걷는 자세가 확실히 보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대퇴근이나 다리 근육을 쓰는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인 뒤꿈치가 있는 어떤 신발을 좀 신으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신는 것 자체가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늘 도움이 되지는 않죠. 책상에서 좀 오래 있으셔야 되는 분들은 신발을 좀 벗고 단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화 안 신고 이런 발판 밑에 발판을 놓고 신발을 벗은 채로 좀 일하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발 건강도 굉장히 척추와 관련이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젊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뭐 이런 질문들이 많으면 좋아요. 저는 뭐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는 거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은 또 더 설명드리고 또 답해드리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TV였고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